고양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포루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양이용 신장질환, 신부전 질환 치료제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은 레나메진, 크레메진 같은 게 있거든요. 같은 효과를 내는 건데 고양이용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개 그림이 없는 거는 고양이 전용입니다. 그러나 개도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조금 다른 점은 고양이한테 초점을 좀 맞췄기 때문에 개 같은 경우 대사 속도, 장의 길이가 고양이랑 좀 다르다는 점이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은 먹어도 상관없으시고요. 레나메진 오른쪽에 보이시죠? 사람용 같은 구형업 작당 캡슐이고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의한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모고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조금 보내주신 게 있어서 같이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용은 레나메진이랑 크레메진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이거 많이 먹이셔 왔는데 동물용 나온 게 요새 조금씩 나와서 이게 문제는 레나메진, 크레메진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격도 비쌀 뿐더러 전문 의약품이라서 그 약국 가서 달라고 그러면 없고 약국에 이런 거 씹으려대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사람 처방할 때 받든지 하셔야 되고 직접 살려면 굉장히 비싸고 동물병원에서도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요.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장질환이나 신분염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먹이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구할 수 있으면은. 포루스 1이라고 그러는데 포루스 1이라고 그러면은 이걸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포루스가 이제 다공질이라는 뜻이고요. 1은 한 번만 먹여도 된다는 겁니다. 차이 이렇게 좀 보여드린다면은 가격 말씀드렸는데 환율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올랐거든요. 4만 원대였는데 이게 30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하나 한 포 먹기 때문에 지금 1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된다 해서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5만 원대로 올랐거든요. 4만 원대였는데 30개 하루 하나씩 먹으면 4만 원대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얘는 가루로 되어 있고요. 사료에 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숯입니다. 먹는 숯인데 굉장히 미세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에 뿌려주게 되어 있고 우리 같은 경우 동이한테는 그냥 사료에도 안 뿌려주고 캡슐에다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크레메진도 한번 보여드린다면은 사람용입니다. 크레메진이라는 것도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비스무리하거든요. 요게 한 포가 한 번 먹을 일회용 분량이고요. 2g 들어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2g짜리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 같이 3번 먹거든요. 총 6g 먹고요. 개, 고양이라면은 조금씩 다른데 평균 하루에 300ml 2번 먹으면 한 600ml 정도 먹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개 체중이나 고양이 체중에 따라 다르고 또 이제 그 CKD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초기 스테이지라든지 약발이 잘 되려면 하나만 먹어도 조금만 먹어도 한 캡슐만 먹어도 한 캡슐 물량이 한 270ml에서 300ml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만 먹어도 효과가 있고요. 이미 CKD가 많이 진행됐다고 그러면 스테이지가 3, 3 막 진행되고 약발 잘 안 들으면은 하루에 서너 알 먹어도 약발 잘 안 듣는 수가 있어서 필요하면 대여섯 알까지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 보고 혈액 검사해서 크레아틴 수치가 낮아지면은 약발 들으니까 그 정도 2알 먹었는데 크레아틴인 수치가 뭐 좀 낮아졌다든지 관리가 잘 된다면 그게 맞는 거고요. 3알, 4알 먹었는데도 크레아틴 수치가 잡히지 않으면은 부족한 겁니다. 그건 더 먹으셔야 됩니다. 큰 부작용은 없고 부작용을 해봤자 이거는 그 변비밖에 없습니다. 이게 흡수가 돼서 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에 머물다 그냥 응가로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부작용은 없어요. 단지 그 응가 변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설사를 한다면 이거 먹으면 오히려 설사 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레나메진이라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SCA라고 그러거든요. SCA. 얘는 캡슐에 들어있어서 어떤 게 더 편한지 모르겠고 차이가 있다면 요건 CJ라고 그래갖고 국산이고요. 2015년부터 나온 거고요. 크레메진이 가루로 된 거는 일본에서 받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1990년대부터
나온 거고, 이걸 아마 따라갖고 CJ에서 레나메진 맞는데 캡슐에 들어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냥 가루로 돼서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료에다가 타서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캡슐채 먹이시든지 편한 대로고, 사람 먹는 양이 있고, 지금 보면 캡슐이 총 7개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2g입니다. 그래서 크레메진 한 포가 캡슐로 따지면 7개 들어있는 거 똑같거든요. 이 용량이. 레나메진과 크레메진은 용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2g 들어있는 거라서 하루에 3회, 레나메진 한 포를 하루에 3번 먹던 크레메진 한 번 새로 먹던 이렇게 4를 먹는 거고요. 고양이는 이거 보통 보면은 개고양이는 한 알 먹어도 효과가 있으면 한 알만 먹으셔도 되는데 2알, 3알 먹어도 효과가 없을 때는 3알, 4알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먹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역할을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그 먹는 타이밍을 잡으려면은 이 역할을 아셔야 됩니다. SCA에 대해서. 그 역할을 잘 모르고서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무 때나 먹이면은 효과가 상당히 반감되고요. 또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혈중에 요독물이 직접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되기 전에 그 요독물질, 요독 전구체, 단백질 찌끄러기가 간에서 내사되고 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혈중으로 흡수되면 이제 작살나는 거거든요. 사람이든 개든 고양이든. 그 전에 그 독소 물질을 장에서 흡착해서 응가로다 내보내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신장을 통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이 가서 신장 질환이 가속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이게 소장에서 작동할지 대장에서 작동할지도 좀 다르고요. 자로에 보면은 레나나 크레메진은 소장, 대장 그렇게 돼 있고 포르스원은 소장 중심으로 작동한다고 그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포르스원 아까 가루 돼 있죠. 그냥 사료에다 타시는데 건사료에다가 이거 뿌리면은 다 흐트러져 버리니까 안 되고 그 습식사료에다 뿌린다든지 아니면 건사료에도 습식 좀 섞어갖고 뿌리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으면은 아예 공캡슐에다 넣어서 먹이거든요. 동이는 가능하면은 식사랑 같이 먹든지 식사 직후에 먹습니다. 크레메진이나 레나메진이나 포르스원의 모든 역할은 그 장에서 요독 전구체를 이제 흡착해서 장에 흡수가 되지 않고 직접 응가로 내보내는 겁니다. 장에서 흡수되면은 일단 신장으로 배출을 해야 되니까 소변으로 나갔거든요. 그럼 신장이 부하가 걸리는 게 되고 또 그 혈액에 독소가 뿜어져 나가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르스원은 고양이 장에 좀 맞췄다고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있을 겁니다. 사람의 장의 기류와 고양이의 장의 기류라든지 작동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용 레나메진과 크레메진만 먹였는데 포르스원은 또 고양이한테 좀 초점 맞추니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생각하면 사람용이기 때문에 크레메진이나 레나메진이 더 안전하고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 따라서 어떤 거 먹이시는지 선택은 하시는데 효과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레나메진, 크레메진, 포르스원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좀 그 선택지가 좀 늘어났다고 하고요. 작용 기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내 요독 전구체, 특히 인돌 유도체라고 그러거든요. 인더설페이트하고 크레솔, 그 페닐 같은 거에 나온 독소, 그러니까 단백질 중에 타이로신이라고 있습니다. 티로신, 그 찌꺼러기 같은 것들 혈중에 이제 퍼져버리면 독소가 되거든요. 그걸 흡수해서 내보낸 거고요. 그 시중에 보면 숯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숯 같은 거가 냄새를 이렇게 잡아준다고 해서 숯을 많이 놓는다든지 공기를 정화하는 때 숯을 쓰는데 그 이유는 그 숯, 그 탄소의 카본이 구멍이 매우 많거든요. 미세한 구멍이 많아서 글로다가 그 구멍 속으로다가 독소라든지 나쁜 냄새 물질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숯을 이용해 갖고 하고, 우리가 방독면이라든지 독가스 할 때 쓰는 것들도 그 독가스도 나쁜 건데 숯이 그걸 흡수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살아나는 건데 마찬가지고요. 그 쥐약이라든지 이상한 거 처먹고서 골로 갈 때 병원 가면 사람들 이 활성탄 먹입니다. 요거랑은 좀 다르지만은 요겁니다. 요런 거 액티베이트 차콜 같은 이런 걸 잔뜩 처먹여 가지고 독소를 뽑아내거든요. 쥐약 처먹었다든지 농약 마신 놈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 개 고양이도 비상용으로 갖고 있다가 뭐 나쁜 거 먹었을 때는 몇 알이고 계속 먹이고, 물을 같이 많이 먹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흡수해서 빼낼 수 있게요. 그래서 수세 원리를 이용해 갖고 약품으로 만든 거고, 그거를 좀 더 신장 질환에 맞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흡착 표본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공성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수시기 때문에 흡수돼서 뭐 간에서 해독 간에서 뭐 분해되고 그러고 뭐 장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잠시 입에 들어왔다가 장관을 통해서 머물다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독소를 자기네가 흡수한 다음에 응가로 나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고, 부작용이라는 부작용은 나쁘지 않은 부작용, 그러니까 변비 정도 있는 거고, 안 먹으면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 정도만 참고하니까.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일단 5kg 정도 된 소형견, 고양이랑 마찬가지로 한 포 먹이시고요. 포스원. 10kg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한 포 반에서 2포 정도. 그리고 대형견으로 넘어가죠. 11kg 이상 되면은 2포에서 3포 정도 먹이시면 될 겁니다. 개가 아니라 고양이한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개의 대사, 또 개의 그 장의 구조라든지 혹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역할을 같은 거 하기 때문에 그냥 먹이셔야 됩니다. CKD 진행 억제하는 걸로 난 이것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피아스에커하고 크레메진이나 레나베진을 꼭 먹으셔야 되고요. 먹는 시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SAC 구형흡착제 먹는 가장 중요한 타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이 흡착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작동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하고 개나 고양이,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단백질도 들어있고 이게 장에 들어가서 이제 분해되지 않습니까? 이때 식이요독 전구체 생성 기간, 아까 말씀드린 인돌 같은 거, 크레솔 같은 거가 그러니까 먹고 나면 찌꺼기가 생성된 시간이 있거든요. 그건 이런 독소가 생성된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후 이후에 밥 먹을 때는 같이 먹으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먹으면 곧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를 거쳐서 이제 장내 이동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까지도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흡착제의 작용 타이밍, 먹은 식이 물질이 요독 전구체로 생성하는 시간, 그리고 장내 이동된 시간까지 고려해갖고 맞추셔야 돼서 식후 일단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주로 단백질 먹을 때 포르스원 같으면 하루에 한 번 먹으라고 했으니까 가장 많은 단백질을 먹었을 때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백질에 나온 찌꺼기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요. 뭘 먹고 나서 한참 지나서 이제 공복 시에 먹이는 거는 비추입니다.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처먹은 게 분해되고 독소가 나와서 장에서 혈관으로 다 이미 침투가 된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장에서 이제 분해된 다음에 독소가 그러니까 장에서 흡수가 못 되게 장에서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그 목적으로도 먹이는 건데, 한참 지나서 이것저것 음식 다 처먹고 단백질, 고기 이빠이 처먹고서 독소가 다 나와갖고 이제 혈관에 통해서 들어가서 몸에 막 돌고 있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혈중에 있는 그런 독소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혈관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장에 있는 독소를 흡착해 갖고 혈관으로 못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장에서 이제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잔뜩 처먹고 단백질 잔뜩 처먹고 곧장 먹여야지, 한참 지나가고 몇 시간 지나면서 먹으면 이미 독소는 혈관이 장에서 다 흡수됐기 때문에 효과가 좀 반감되는 거죠. 그래서 인돌이라든지 크레솔의 전구체는 식후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서 장에서 흡수가 막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에서 적어도 3시간 이내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밥이랑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화학적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다가 독소를 흡착하는 그런 전구체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후와 동시라든지 식후 직전에 같이 해야지, 또 이 포르스원이 목구멍 통하고 위장 통하고 장까지 돌아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돌 같은 독소가 만들어진 시간하고 맞춰줘야 돼. 그렇게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루로 된 이유가 식사에 뿌려주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보통 아침에 단백질 많으면 아침에 먹이시고요. 저녁에 많으면은 저녁에 단백질이 많으니까
하루 중 가장 단백질이 많은 시간에 같이 먹으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얘는 아까 흡착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약과 같이 먹으면은 참 그리고 이것도 같은 내후가드라서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얘는 알맹이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거라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수수로 되어 있고요. 내후가드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만들어 드리고요. 많이 먹어도 간이 나빠진다든지 신장이 망가진다든지 어디 뭐 머리가 빠진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다가 주둥이를 통해서 위에 머물다가 장에 그냥 쑥 지나가면서 독소를 흡착해서 그냥 응가로다 내보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먹으면 변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데 무조건 변비 오는 건 아니고 애기마다 다르고 그때 물 많이 먹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바이오틱스 레나딜 같은 것들, 아조딜 같은 것들이죠. 전용, 신장질환 전용인데, 이런 거 같이 먹으시면 시너지, 크레솔 같은 인돌, 전구체, 독소, 제거하는데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흡착제가 이제 간섭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흡착제니까, 가령 어떤 좋은 약을 같이 이거랑 먹으면은 그 좋은 약을 흡수해서 같이 응가로 내보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뱃속에 있는 독소도 뽑아내지만은 독소인지 뭔지 구분 못하고 다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다른 약하고 먹을 때는 시간차를 주셔야 되고요. 보조제하고도 먹을 때 시간차를 좀 두셔야 됩니다. 1시간에서 3시간 사이 정도 두시면 좋고요. 다른 거랑 같이 먹었을 때 이 흡착탄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이 흡착탄이 다른 좋은 보조제 성분을 끌어다가 독소도 같이 끌어모으지만은 좋은 약분 성분도 끌어다가 응가로다가 배출시키니까 약물 간의 간섭을 하거든요. 흡수 간섭을 하기 때문에 흡수 간섭 또는 뭐 흡수 약물 흡수 방해를 하기 때문에 1시간 가장 좋은 건 뭐 2시간에서 3시간이니까 근데 시간이 안 맞는다. 뭐 일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개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30분이라도 시간차 두시고 먹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같이 다른 약 먹으면 다른 약의 효과가 반감돼요. 특히 항생제라든지 조금만 먹어야 되는 약들은 더 시간차 많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SCA에 대해서 알아봤고, SCA는 다른 말이 아니라 구형흡착탄을 영어로에다 그냥 씹어준 겁니다. 동이한테는 한 캡슐 그냥 이렇게 먹이고 오겠습니다. 요 가루가 있으니까 가루는 이제 이 빈 뭐시기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을 거거든요. 아 참 그리고 양에 대해서 말하면 이 한 포가 500ml 캡슐에 꽉 찹니다. 그래서 캡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냥 사료에다가 뿌려주셔도 상관없고 캡슐채 먹을 때는 500ml 캡슐 하나 사시면 되고요. 이게 꽉 차버려요, 하나가. 크레메진이나 레나메질은 270ml에서 300ml 들어있거든요. 500ml 캡슐에.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공간이 번쩍번쩍 나는데, 포르스원은 얘 집어넣어버리면 여기 꽉 차입니다. 아주 이빨로 차요. 그래서 아마 500ml가 꽉 차서 500ml 정도 분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딱 500ml 분량 적혀 있거든요. 500ml. 그래서 500ml 캡슐 사시면 됩니다. 캡슐로 다 먹을 때. 그렇지 않은 사료에다 날 때는 그냥 사료에다 먹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크레메진, 레나메진 같이 알아보는 거는 계속 소개해드렸지만은 포르스원은 오랜만에 그냥 시간차 나갔고 오늘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시간 나서 한번 해봤습니다. 포르스원 먹이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이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메진, 레나메진보다 부작용이 더 적을 수 있거든요. 왜? 고양이 장의 상태에 대해서 맞춰놓기 때문에 변비가 안 온다는 건 있거든요. 사람의 장의 길이와 개의 장의 길이와 고양이 장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고양이 장의 길이에 맞춰갖고 만든 거고요. 그림도 고양이만 있고 개가 안 그려진 이유는 개한테는 안 맞춘 거지만은 개도 먹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이 개, 고양이 5kg 정도 되는 소형견, 소형 강아지, 고양이라면 한 알만 먹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만 먹여라. 포르스의 뜻은 구형흡착단이나 다공질이라는 뜻이거든요.
포르스원. 그래서 의미를 갖고 만든 거고, 이게 아마 독일 거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근데 베크라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 동물 전용 수의 약품 만드는 데고요. 독일제 물건 농고라고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요즘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4만 원 미만, 4만 원 초반대였는데 지금 5만 원 중반까지 넘어갔거든요.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거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져 갖고 오히려 레나메진이나 크레메진이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레나메진이나 크레메진 구하는 게 더, 보통 레나메진과 크레메진 구하는 게 어려워서 포르스원을 샀는데 이제는 역전됐어요.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져 가지고. 자, 고양이 동이한테 하나를 먹이러 가겠습니다. 당사자 앞에 왔고요. 포르스원 캡슐 다시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하루에 한 번만 먹이면 된다는데, 만일 이거 한 개 먹어도 크레아틴 수치가 높다든지, 만약 스테이지가 3, 4라면은 2알 먹이십시오. 한 알 반이나 2알 먹이시고 용량 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비싸서 그러지. 크레메진이나 레나메진 같으면은 보통 아침 저녁으로 해서 한 알 2알 먹이는데, 그건 초기 단계고 스테이지 3, 4 정도 된다든지 크레아틴 수치가 높다든지 애기가 체중이 많이 나가면 하루에 4알, 5알도 먹입니다. 사람 같으면은 21알 먹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더 나쁜 사람은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21알 먹고요. 고양이나 개라면은 2알, 2알에서 보통 4알까지도 먹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어도 상관없고요. 신이고 같은데, 신장질환이 이긴 고양이 같은 그런 돌팔이 같은 데 보면 많이 먹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간에 흡수되거나 뭐 체내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입을 통해서 그냥 관을 통해서 쭉 나가는 겁니다. 그 나가는 과정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나가는데, 요 독소 전구체, 정확하게 인도올 설페이트 그리고 크레졸 같은 것도 흡수해 갖고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으로다가 요 독소가 흡수되지 전에 나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식사 때 같이 먹이라는 겁니다. 공복 시 한참 밥 처먹고 지나서 먹이면은 이미 인돌 3 설페이트 같은 것들이 체내에다 흡수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버스 지나간 다음에 뒤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타이밍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이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은 우주에서 지금 뿌꾸 아프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크레멘이나 레나멘진 같으면 여러 알 먹인다. 포르스원은 한 알만 먹인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든지 크레아틴 수치가 안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스테이지가 CKD 스테이지가 막 올라간다지 그럴 때는 양을 늘려라 항상 그 말씀드리고요. 부작용 없다. 부작용은 그냥 변비용인데 끊으면 도로 다시 정상으로 되고 물 많이 먹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건으로 먹을 거고요. 필건은 항상 이 헤드랑 몸체가 일체적인 것을 먹이셔야 되고요. 이게 분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분리되는 거는 재수 없으면 딱 이렇게 하면은 양만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이 대가리까지 같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짱구들이 만든 건들은 이거 분리되는 거 있는데 그런 거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크기별 이렇게 체크한다고 그래갖고 약 크기별로다 해서 앞에 헤드가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분리된 거 있는데 일절 분리된 거 쓰시면 안 되고 헤드와 몸체 일체된 거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헤드가 뱃속에 같이 약이랑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또 아픈 애들이 주로 이거 먹는데 수술 못 하거든요. 그러면 골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꿀떡 이렇게 먹여주고요. 아이고 머니나 항상 먹고 나서는 물을 먹여갖고 목에 안 걸리게 캡슐에 목에 걸리면 의미 없거든요. 조금 2cc, 3cc든지 요건 5cc 주사기입니다. 물 많이 먹으면 좋으니까 신장질환에는 5cc 주사기로다가 넣으면서 수분 보충도 할 겸해서 먹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르스원을 먹였고요. 실은 밥은 아까 전에 먹었고 타이밍은 좀 늦췄습니다. 밥 먹고 바로 곧장 먹였어야 되는데 최소 1시간 전 밥 먹고 직후나 30분 정도 지나기 전에 먹였어야 되거든요. 최소. 왜냐면 잔뜩 처먹고 이미 그 먹은 게 분해돼서 장에서 흡수돼 갖고 혈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영상 찍느라고 입하고 터느라고 시간 지나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르스원에 대해서 알아봤고 구형흡착단 SAC를 언제 먹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봤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참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일고나 아방강호 같은 거 엉터리 정보 엄청 많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돼요. 다 내 거 훔쳐가서 배우고 옛날에는 몇 달에 다 골로 갔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만든 게 세상의 모든 고양 강아지 카페입니다.